네, 안녕하십니까. 속속다감의 윤태재입니다. 고등인문모의고사 속도법 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4강은 어법 문제죠. 어법이라는 건 문법하고 많이 다르다겠어요. 문법이라는 건 어떤 형태를 가리키는 말이라면 어법이라는 건 어떤 공식이라겠죠. 제가 이번 4강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십몇 년 동안 거의 20년 가까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항상 나오는 것들만 정리를 해봤고요. 나중에 응용되는 문장은 공식 한 50가지 정도에서 한 70가지 정도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정리해서 따로 예문과 함께 한번 다른 강의를 찍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법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부터 B, C까지 한번 보세요. 딱 보자마자 무슨 느낌이 왔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번 해보십니다. 우리 친구들. 자, 어법이라는 건 해석을 안고 푸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면 사실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가끔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해석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거의 해석을 하지 않고 문제를 풉니다. 자, 그럼 A부터 한번 볼까요? A부터 한번 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be told 이렇게 돼 있어요. 묶음이 A를 보니까 이렇게 묶음이 하나 일어나네요. 그 다음 묶음이 3개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뒤쪽을 보니까 묶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묶음이 또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360 원칙이라고도 어떤 분이 그렇게 하대요. 자, 개수가 많은 게 답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그 원칙은 요즘 맞지는 않고요. 자, 쉬운 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쉽게 보이는 게 A, B, C에서 뭐가 가장 쉬울까요? 비코스라는 거하고 웨더리 어쩌면 가장 구별하기가 쉬웠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코스 다음에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게 비코스 어브 다음에는 명사 정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비코스와 비코스 어브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럼 일단 이거는 제껴놓고요. 그 다음에 웨더 같은 경우는 whether A or B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5월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눈으로 쭉 읽어보니까 어디 있어요? 5월이 있네요. 그러니까 다행히 not was 이렇게 비동사가 되어 있고 앞쪽에 보니까 또 like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whether이 답이겠네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서 봤을 때 답이 1번과 3번은 제껴지고 다음에 2번, 4번, 2번, 5번밖에 안 남네요. 비코스가 맞네 생각외로. 그러면 2번이니까 5번이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텔일까? 텔이 능동태일까? be told의 수동태 문장을 따져주는 게 더 힘들까 이렇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like와 unlike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like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like를 알아보면 like는 3가지 종류로 쓰이죠. like 플러스 어떤 명사가 나오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주어 플러스 이렇게 주어 플러스 그러니까 즉 명사 플러스 like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동사예요. 그 다음에 어떤 동사 플러스 like 플러스 명사가 뜨면 얘는 전치사.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like가 맨 앞에 나오고요.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고 like가 이렇게 나오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명사가 뜨겠죠. 명사 구나 절이 뜹니다. 그래서 콤마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뜨면 얘는 접속사. 결국에는 like라는 것은 동사, 전치사, 접속사로 3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like는 부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3가지가 있고 얘는 부사밖에 없어요. 이 부사밖에 없다는 얘기는 얘는 어떤 형태로 보게 되면 얘는요, like 같은 경우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보어 다음에 맨 문장 끝에 나오는 게 사실은 unlike입니다. 그럼 결국에 unlike는 문장 맨 뒤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and 잡아주고 나서 콤마 잡아줬어요. 이렇게 콤마 잡아주고 나니까 여기 did not got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럼 결국에 무슨 얘기야? my mother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주어 플러스 콤마 동사 형태, 즉 3번 패턴이네요. 맞습니다. 콤마가 없더라도 결국에는 명사 다음에 전치사 형태로 위쪽은 앞쪽, 즉 주어를 꾸며주는 형태겠네요. 맞아요. 한번 그거 확인 한번 해볼까요? like 다음에 most other parents예요. 대부분의 다른 부모님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그러면 이게 부사 형태가 문장 맨 문미에 나온다고 했고 like는 명사도 가능한 전치사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답일 가능성이 90% 이렇게 찍히겠대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 사실 이거거든요. 자, 능동태냐 수동태냐 사실 have 동사 원형이잖아요. have 동사 원형. 그죠? 그러면 일단은 tell은 동사 원형이고 B가 동사 원형이에요. 그런데 be told가 되면 수동태 문장이고 얘는 능동태 수동태로 나눠지겠네요. 그러면 해야 할 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내가 해야 할 것을 말하는 걸 싫어했을까? 내가 해야 할 것을 듣는 걸 싫어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뭐 앞에는 해석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래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나의 방은 항상 지저분했다.
엄마는 항상 try to get to 이렇게 돼 있네요. get to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도 사역동사로 쓰이는 거 아시죠? 나에게 뭐뭐 할 것을 시켰다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straighten 이렇게 되면 동사가 돼요. 펼치다라는 뜻이죠. straighten up 그렇게 되면 청소하다, 꽃장 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사실은 청소하라는 얘기예요. 꽃장 가기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컬링 가서 청소해 너희 방을 이런 식이에요. 그럼 자기는 저항했대요. 그녀에게 모든 기회에서요. 그리고 자기는요 이게 좋은 쪽일까요? 저항했다. 응? 방청소리야 저항했다. 그러면 나는 싫어했대요. 말하는 걸 싫어했을까? 엄마한테 말하는 자체를 싫어했을까요?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걸 싫어했을까요? 자, 사실은 여기서 키워드를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요, 이렇게 수동태 문장이 나오면 얘가 답이 80%예요. 알았죠? 무슨 말씀 이해됐죠? 해석상에도 사실은 의미상에서 봤을 때 나는 저항했다라는 말에서 어떤 벗이나 개통으로 말이 나가지 않고 그냥 엔드결로 나갔기 때문에 이게 저항했다 좀 마이너스적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럼 결국엔 내가 엄마한테 말하는 걸 싫어한 게 아니고 해야 할 것을 잔소리 듣는 것을 싫어했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겠죠. 의미상으로 봐서도 내가 정확하게 이게 답을 이게 정확하게 안 되겠다 싶어도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수동태 문장이 거의 대부분 수동의 형태를 쓰이는 게 답이 80%야. 더구나 보니까 여기서 3번 패턴에서 부사절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 부사, like는 부사니까 문장 맨 뒤에 쓰고 like는 명사를 쓰는 3번 패턴의 전치사를 꾸며주는 거야. 두 번 이렇게 80%그 다음에 80% 두 번 이렇게 해준다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답이 like와 be told로밖에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법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what to do 자체를 빼고 나면 이건 명사절이거든요. 명사구거든요. what to do를 이거는 부사로 쓸 수 있어요. what to do 해야 할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결국에는 이게 답이 잘 모르겠다 싶을 때도 고민하지 마시고 be told 수동태 문장에 능력대 수동태를 물어볼 때 수동태가 80%가 답이야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거 갖고 한번 찍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행히 확률이 낮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답을 like 쉬운 문제를 내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 갖고도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제가 위험한 발언을 해주면 100점 만점일 때 사실 94점에서 96점이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96점까지가 사실 요 커트라인이 보통 1등급을 걸립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 독해 문제가 22문제인데 23문제인데 23문제를 문제를 풀다 38번에서 41번까지밖에 못 풀고 나머지 42, 43, 44, 45번을 찍어서 틀리느니 차라리 이 부분은 어떤 확률에다 걸고 문제를 다 푸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실 두 문제까지는 포기해도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약간 포기하실 필요도 있다는 거. 1등은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괜히 이런 거에 시간을 보내면서 더 많이 틀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공지사항처럼요. 제가 따로 한 공식 50가지 공식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확신을 심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설명한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서요.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고 제가 비법을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보세요. 자, 이겁니다. 27번 형태로 가게 되면요. 사실 어법입니다. 꼭 27번이라고까지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이라는 건 구조와 표현을 묻는 문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조를 묻는다는 문제는 뭐냐면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나 보어일 때요. 즉, 요 형태를 물어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요소가 뭐니? 동사가 되는 요소가 뭐니? 보어가 되는 요소가 뭐니? 목적어가 되는 요소가 뭐니?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표현은 뭐예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 방금 전에 나왔던 거 있잖아요. because 다음에 주어동사, because of 다음에는 명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whether A or B, both and B, neither A nor B,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둘 다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표현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풀이 비법이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죠. 먼저 뒤에 있는 구조만 보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앞쪽에서 봤을 때처럼 because가 있으면 because 다음에 뒤쪽을 보시면 돼요. whether 같은 경우는 because of냐 because냐 그랬을 경우는 뒤쪽 구조만 보면 주어 동사냐 명사냐 또는 whether A or B냐 이 구조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장 표현법 문제이므로 위치한 접속사 품사를 잘 보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 형태로 끊어놓고 제가 나중에 이거를 제가 리딩 그래마 777자를 다시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거기서요 8단계를 끊어 읽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혼자 끊으면 뭐 하겠어요? 선생 혼자 죽어라 끊으면서 해석하면 뭐 하겠어요? 분명 볼 때는 되죠. 그럼 나 혼자 하려면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앵무새만 됩니다.
이 문장이 딱 나왔으면 이건 기가 막히게 풀어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나 외롭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요거는 접속사와 품사를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는 방법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이놈의 자식도 나한테 사기치네 나쁜 새끼 이럴 수 있으니까 제가 비법을 가르쳐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사실 대사고 와시 구별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대다고 와다고 써 있으면요, 무조건 이거는요 위치하고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위치는요, 위치나 훔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관계대명사 문제예요. 관계대명사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보통 위치가 나왔을 때 동사가 떨어지면 주격, 주어동사가 나면 목적격이에요. 결국에는 사람으로 갔을 때 후일 때는 바로 동사, 훔일 때는 주어동사. 이렇게 하면 풀으시면 금방 되고요. 그 다음 명사절로 가면, 근데 얘네들은 형용사절이잖아요. 그런데 명사절로 갔을 때 물론 형용사절을 다 대수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수로 바꿔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또 대시라는 건 형용사절 관계대명사 대신 쓰는 말도 있지만 명사절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왓절과 대절을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하느냐? 대선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나 보어가 다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왓은 주어 동사 중에 하나가 없는 걸 얘기하죠. 그 보통 선생님들은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근데 이거 파악하기 되게 힘들죠. 관계대명사 파트를 다시 한번 보세요. 45분 영문법에 보면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이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45분 영문법이에요. 거기 관계대명사 파트를 꼭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이고요. 자, 다음 문제가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영문법을 하다 보면 항상 비동사 계열, 일반 동사 계열만 나누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어법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 사람 미쳤는가 봐. 자동사, 타동사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그러는데 왜 저 인간은 무슨 뭐 비동사 계열하고 일반동사 계열만 하네?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왜냐고요? 비동사 계열은요, 딱 27개로밖에 정리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시온도 잘하는 것처럼, is, are, was, am이에요. become, look, smel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각동사 같은 걸. 그 다음에 성장했습니다. become, come,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grow 같은 것들이요. stay, remain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도 제가 777제 45분, 777제 그 알지그램마에서 비동사 계열 단문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요. 자, 45 공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비동사 계열을 조만간 오픈해서 제가 27개 해석법하고 구조법을 제가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비동사 계열에 만약에 as나 비교급 morethan이 나왔을 경우에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쪽에는 more가 than 다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는 형용사를 쓰고 어느 때는 부사를 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비동사 계열은 형용사. 볼 것도 없죠? 일반 동사 계열은 부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언제 다 외워요? 볼 것도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feel, look 이것밖에 없어요. feel, look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feel, look 뭐처럼 느낀다 그러거든요. feel, look 지각동사만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앞쪽에 동사가 feel이나 look이면 무조건 형용사. 나머지는 다 부사. 이해되셨죠? 너무너무 쉽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d하고 ing 문제가 돼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콤마 다음에 명사 다음이에요. 콤마 다음에 명사 다음에 이렇게 ed나 ing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찍어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자, 이거는 사실은요, 콤마 다음에 ing는 동시 동작이고요, ed는 단계적 동작이라고 해석사에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법사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느냐, ed 다음에는 전치사, ing 다음에 명사예요. 자, 제가 앞쪽에서도 강의를 하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depending on 이런 거 생각나시나요? 2강인가 3강인가 있었는데, 자, depending 콤마 다음에 ing는 무조건 명사라고 돼 있는데 어법에서 무조건 명사예요. 근데 독해에서는 depend 다음에 on이 항상 이어동사로 나오니까 여기서는 어쩔 수밖에 쓸 수 없었다. 그러면 독해 쪽하고 어법 쪽을 정확하게 나눠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법 쪽에는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원칙 벗어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저 때리세요, 와서. 알았죠? 오시면 제가 24,000원짜리 답답 큰 걸로 하나 사겠습니다. 저를 믿으시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P와 어퓨 문제, 그 다음에 리들과 리들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독해 쪽에서는 P와 어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리들과 리들 형태가 구별 문제가 상당히 이제 독해 쪽에서 많이 구분이 되죠. 그런데 이거는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어가 붙으면, 이만큼이나 있네? 피우 같은 경우는 어가 없잖아요. 그냥 피우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피우 이것밖에 없어. 그럼 이게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어구에 쓰인다. 이만큼이나 있네? 그러면 이만큼 있다는 얘기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긍정문에 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독해 시간이 하니까 어법 시간 어법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에는 a few는 셀 수 있는 거, a read는 셀 수 없는 걸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구별하기 되게 힘든데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요? 물, 워러하고요. 돈, 머니가 그렇게 잘 나와요. 알았죠? 무슨 말이 이해돼요? 그러면 셀 수 없는 게 뭐예요? 돈 셀 수 있어요? 돈을 왜 셀 수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는데요. 똘똘한 지금 이런 농담이에요. 자, 돈에는 종류가 많잖아요. 동전인지 지폐인지 어떻게 알아요? 10원짜리, 1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니까 셀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됐죠?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두 번째 비법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법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어제 그제가 14일날 어제 시험 보기 전에 이거를 참 올렸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참 윤 선생님 참 좋은 분 이렇게 들었을 텐데 제가 좀 늦게 올려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 시험에 잘 보라고 제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자, 소대 구문이 나왔네요. 투투용법하고 소대 구문 내신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소대 캔나 돼가지고 많이 나오시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소대 다음에 이것도 비슷하죠. 소 다음에 뭐라고 나오고 대시 나와요. 그러면 응용 하나 들어가 볼게요. 앞에 비동사 계열이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겠죠. 자, 1번 동사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부사가 들어간다. 이것도 응용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투투용법하고 구분해서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투투용법이 아니고 아까 like처럼 이 to라는 거 문장 맨 끝에 씁니다. 이렇게. 콤마 치고 to 아니면 역시라는 뜻이잖아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이런 식으로 to를 이렇게 써요. 그런데 장난질 하느냐고 투투용법처럼 헷갈리게는 여기다 to를 살짝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면 to that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to that이라는 것이 다른 거 다 볼 것도 없어요. 비동사기를 아니나 보시고 나서 형용사나 부사나 보시고 나서 이렇게 to that이면 so that 구문이구나 해서 바로 이거 딱 짚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됐죠? 그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요. 이런 문제는 다른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of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per 플러스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럼 명사계통에서 tion이나 sion이나 c 이런 것들이 명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너무 쉽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올까요? 동사 플러스 ing 형태, 즉 동명사를 묻는 문제가 수도 없이 나와요. 무슨 말이었으면 이해됐죠? per 플러스 ing, of 플러스 ing, 즉 동명사 문제구나. 이거는 동명사를 물어보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go라고 써놓으면 going이라고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동명사 문제 이렇게 기억해 주실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요게 제가 아까 과거분사 현재분사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재분사 과거분사일 때 과거분사는 무조건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전치사가 나온다. 아무것도 없거나 그냥 독립적으로 쓰였거나 아니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수동형 형태로 쓰셔도 좋다.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반드시 목적으로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명사가 온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의외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게 이 등위 접속사입니다. 자, 등위 접속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잘생기고 터프하고 그리고 착한 윤쌤이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 이 엔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쪽에 바로 콤마를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엔드를 안 써서 콤마를 쳐주죠. 그러면 결국에는 형용사, 명사잖아요. 그럼 얘가 꾸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요. 외국 시험 같은 경우는 엔드 뒤에 품사만 보면요. 앞뒤에 있는 품사가, 앞쪽에 있는 품사가 같이 등위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아낼 수 있어요. 형용사. 예를 들면 엔드 뒤에 보면 동사로 돼 있으면 당연히 앞쪽에도 동사, 콤마 뒤가 바로 동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플러스 동사가 되어 있으면요. 얘도 앞쪽에 주어 플러스 동사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동사 플러스 ing 형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국 시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 엔드를 잡아주고 나서요. 이렇게 콤마가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근데 콤마 뒤에 여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여기도 확인해보고 여기도 확인해보면 사실은 문제가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엔드 뒤에서. 그럼 콤마 뒤를 확인해보면 이거고 이거 구조가 같다. 그럼 이 구조가 같은 걸 찾는 거예요. 대표님 이거 볼까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딱 여기다 써놓고 여기다요. 동사 플러스 ing 형태로 써놓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등위 접속사 문제예요.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죠? 무슨 말이시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구문필 하드베러 동사 원형이라는 거 아시죠? 하드베러 동사 원형. 이게 바로 쿠드의 형태인데 동사 원형 하드베러 뭐뭐 하는 것이 낫겠다. 이게 그렇게 잘 나오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다시 한번 I'd better 동사. 그죠? I'd better go. 그죠? Had better 동사 원형 꼭 알아두시고요. 자, 지각 동사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ing 형태나 동사 원형.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동사 원형 형태죠. 가끔은 ing 형태로 나오니까 요거까지도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 요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이거 또 따로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ay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실 필요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 every 단수
all 복수명사. 이거 아시죠? every 다음에 단수동사, 그 다음에 all 플러스 복수동사.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은요, 어가 나오게 되면요, 뭐 어떻게 되면 명사나 동사, 전치사고 다음에 단수명사인데요. 이렇게 되면 동사가 단수동사. 이렇게 이 정도까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동사를 취하는 거, 동명사를 취하는 거, 이거 우리 내신 때 무지하게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까먹지 마시고요. 따로 노트 같은 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어법 문제 때 상당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사실은요, 이거는 수일치 문제라고 해서 동사의 구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사에 s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s가 붙으면 당연히 제 3자의 한 놈이니까 3인칭 단수라는 표현이에요. 꼭 알아두실 필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법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제가 50강짜리로 50공식짜리로 제가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나 저한테 댓글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을 안 달아주면 이 강의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이거 강의 좋아요 꼭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남겨주시면요, 제가 염치 없고 두껍지만 낯짝 두껍지만 그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제가 힘을 내고 제가 강의를 계속해서 공짜 강의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화이팅 하십시오.